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란입니다. 정제 황교순저 제7판 신헌법 입문 723페이지 로마자 국원의 집행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보겠습니다. 사마에란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이번에 정부 수반으로서 최고 행정지휘권,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에 속하는 행정권을 정부의 최고의 지위에서 집행하고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행정각부에서 법률각과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지휘, 통제, 감독한다. 이번에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업무 과중과 개별 공무원의 능력 파악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4페이지 국무총리 등 그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무원과 법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 검찰총장, 법통참모의장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소속 공무원의 면직권을 가진다. (3번의) 국군통수권 양가 불변의 개념. 국군통수권이란 국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국군의 훈련, 작전과 군사행정을 통솔하고 넓게 군사력을 관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통수권 입헌주의, 통수권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군사법 등이 있다. 양가로 이번에 통수권의 범위와 통제, 군령, 군정 통합주의, 군사제도는 군령과 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군령은 용병, 군사훈련, 군작전, 군통솔의 작용을 말하고 군정은 군의 조직, 편제, 행정관리 등을 말한다. 과거 군국주의 하에서 군령과 군정을 분리하여 군령을 통치자 직속에 독립된 기관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군령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군이 통치자에게 이속되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군령과 군정을 통합하여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통합주의를 채택하여 군령도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도 통합주의에 따라 대통령이 군정, 군령 전체에 대한 최고의 통수권을 가진다. 대통령 모독행위에 대한 군의 형법상 상관모독죄 적용이 논의된 바 있는데 현재는 군인복무별 제2조 4호 상관이란 명령 목적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바로 이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군통수권 내의 대통령이 상관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여 불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도 725페이지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이 처벌 규정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통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선전포고와 국군의 외국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 등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예, 제가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4번의 행정입법권. 예가사는 앞서 입법에 관한 권한에서 살펴보았다. 5번의 정당해단 제소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단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권한은 대통령 단독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가 가지는 이러한 정당해산 심판의 제소권을 대표하여 수행한다.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6번의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은 예상 편성권, 기체 등에 관한 정부를 권한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표를 수행하게 하는 권한이다.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앞서 국회 부분에서 살펴보았다. 7번의 영전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영전수여에 대해서는 상헌법이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영전수여는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를 받아 하여야 한다. 영전수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영전일대의 원칙과 영전특권 불수반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726페이지 국가긴급권. 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긴급권. 알만의 개념. 국가긴급권이란 전쟁, 대형재난, 경제적 공황 등 통상의 조치를 극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국가적 헌법적 위기에 비상사태라는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전력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비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가긴급권. 헌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비사의 조치권인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헌법에 반하고 인용될 수 없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예가 있는데 제6공화국에 들어와 헌재도 미 특별조치법이 헌법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반입헌주의, 반법피주의의 위헌법률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헌 결정을 한 바 있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1호, 4호, 9호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국가긴급권은 헌법과 국가의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긴급권으로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개정경제처분, 계엄 이렇게 4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보게 되는데요. 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2번의 긴급명령권, 양가 1번의 의의와 성격.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국가의 위기 시에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불가능하기에 대통령이 명령으로서 대신하여 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긴급명령은 국가 비상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권력분리 권리의 일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대대적 명령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헌법은 국가위기의 실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정상적인 법률로서는 이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국가기능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긴급명령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그 발동에 있어서는 엄격한 727페이지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통제가 가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양가 위반의 요건 긴급명령의 발동 요건으로 헌법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와 불가능한 때에 하나의 허락을 보장하고 있다. 동그라미 1번 상황적 요건 기억에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중대한 교전이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개전되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변이나 내란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 안위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대한 경우여야 한다. 미은의 긴급한 상황,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어야만 긴급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 동그라미 티귿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국회의 집회가 비상사태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때, 즉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그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집회에 참석할 수 없어서 의결 종족수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점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발할 수 있는 긴급재정 경제명령 처분의 경우와 다르다. 동그라미 2번의 목적상의 요건 국가보위라는 소극적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발령할 수 없다. 단번에 법률적 효력의 조치의 필요성 보충선의 원칙 요건 긴급한 조치인 긴급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만 국가보위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단순한 처분이나 조치로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즉 법률적 효력의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긴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4번에 절차적, 형식적 요건 긴급명령을 대통령을 발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 양감 3번의 내용과 한계 긴급명령은 국가보위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적 명령이다. 긴급명령으로 국회 예산을 할 수는 없다.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긴급명령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고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위에서 살펴본 요건들도 한계를 이루는 물론이다. 양감 4번의 효력과 국회의 사후 승인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동한 경우에 시차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 긴급 시에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하는 긴급명령이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서 적용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을 729페이지 정하기도 하므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데에 이 승인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었거나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긴급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양가 5번의 통제 사전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승인 거부, 탄핵 소추, 긴급명령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헌재는 긴급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긴급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3번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양가위반의 의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이란 재정이나 경제 영역에서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통상의 재정적, 경제적 법률이나 처분에 의해서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안전 질서가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의 요건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거나 처분을 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양가비관의 요건. 헌법 제76조 1항은 매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지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의 상황적 요건. 기업의 매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단순한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동되어서는 아니 되고 재정상 경제상 위기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에 긴급한 상황,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지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730페이지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어야만 발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디귿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집회를 기다려서 국회의원 수건이 있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이미 위기가 후착되고 극복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을 말하고 휴회증이든 폐회증이든 국회 집회에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의 목적상의 요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것. 실제로 발생한 중대한 경제상, 재정상 위기를 제거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는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의 필요성, 보충성의 요건. 일반적인 법률이나 처분에 의해서는 위기 극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발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의 최소 필요성의 요건. 재정, 경제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명령이나 처분에 그쳐야 한다. 동그라미 5번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을 대통령이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 양가 3번의 내용과 한계. 재정 경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최소한의 명령, 처분에 그쳐야 한다. 양가 4번의 효력과 국회의 사후승인.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긴급재정 경제처분은 구체적 효과를 가져오는 개별적 처분이다. 국회의 사후승인 제도는 긴급명령에서와 같다. 양가 5번의 통제. 사전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승인 거부, 탄핵 소추, 긴급 731페이지 재정 경제명령, 처분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판을 통하여 통제를 할 수 있다. 긴급재정 경제명령이 어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국민은 헌법소원 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다. 긴급재정 경제처분이므로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또는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통제될 수 있다. 통치행위 이론을 들어 이와 같은 사법적 통제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헌재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자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긍정한다. 통치행 이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부분에서 살펴본다. 4번에 긴급권 행사 요건과 기본권 제한 요건. 긴급권 행사로 기본권이 제한된 경우에 긴급권 행사의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헌재는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들을 준수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인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5번의 계엄권. 양가별번의 계엄의 개념. 계엄이란 전시 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 732페이지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특정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대가 관할하고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제도를 말한다. 병력의 사용이 특징적 요소이다. 양가로 이번에 계엄 선포 요건.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행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기서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란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무장, 폭동, 반란 등의 경우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군사상의 필요, 공공안녕 질서 유지, 전시의 접근의 격퇴, 사회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병력 사용의 필요성, 통상적인 경찰력 등으로 회복 불가능하여야 하며 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가로 3번에 계엄의 종류와 내용.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방과 1번에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행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에서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다. 계엄법 제9조는 헌법 제77조 3항이 명시하지 않은 거주 이전의 자유, 단체 행동권, 재산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헌 여부의 논란이 있다. 계엄법의 개정으로 작전상 부득이 파괴하거나 소유한 국민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733페이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투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여 단심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이 영장제도를 완전히 배제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헌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범한 자와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했던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방과 1번의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에서는 위 비상계엄하의 조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관장하여 주로 치안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 작용만 한다. 양가 사번의 계엄 해제. 대통령은 평상 상태를 회복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하나여 연기할 수 있다는 계엄법 제12조 2항 단서에 대해서 위헌령이 있는데 합헌이라고는 대부분 판례가 있었다. 734페이지 양가 5번에 계엄권에 대한 통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통고 제도와 계엄 해제 요구권에 의해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탄핵 소추에 하여 통제할 수 있다. 법원은 계엄 선포의 요건 여부나 선포의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는 소극적 판결을 하여 왔는데 1997년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가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제한적으로 심사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다. 적어도 폭우령, 계엄에 따른 구체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이나 탄핵 심판을 통하여 통제를 할 수 있다. 6번에 국가긴급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 국민은 청원권 행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에 대한 통제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 위헌적인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마자 11번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1번의 정부 내부적 통제, 문서주의, 부서, 국무회의, 심의 등.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고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문서주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식이지만 명확성과 책임성에 더욱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제의 의미를 가진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의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부서는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그 보좌의 책임을 다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문서주의와 부서의 범위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고 군사의 735페이지 관한 것도 포함된다. 국무총리는 모든 국법상 행위에 대해, 국무위원은 관계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한다. 부서를 결의한 경우 효력이 없다. 또한 대통령이 그 행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내지 의결을 거쳐야 하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국가원로 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 외부적 통제. 정부 외부적 통제로 국민에 의한 통제, 국회에서의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국민은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 대통령이 부의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 등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각종 동의와 승인, 인사청문,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부 제소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에 헌법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또한 행정소송 도중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명령규칙의 위법 심사 여부를 통하여 그리고 국가배상 소송 등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뒤에 부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